아이가 외고를 갔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친 후에 멘붕이 왔어요. 중학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적이 나와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외고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학원도 예전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동네 학원을 다시 다니겠다고 합니다. 지금 외고에서의 성적은 형편없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가기는 싫어하고 그렇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내신 공부를 해야 하는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부터 찾아봐야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아이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고의 간판이 이 아이에겐 훈장이 되고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10여 년 전쯤인가요? 한참 외고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는데 어떤 외고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교복을 입지 말라고 지시했답니다. 아이들이 그 외고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친척 결혼식이나 교회에 갈 때도 그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고교 서열화가 민감하게 여겨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학교가 사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아무튼 이 아이는 남의 시선을 많이 느끼는 아이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이나 칭찬을 듣기 위해 외고에 갔던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아이의 눈높이는 높지만 그 학교에는 자기보다 잘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돋보이기가 힘들고 또 성적을 올릴 엄두도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교로 옮기게 되면 특목고를 못 버텨낸 그저 그런 아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옮기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대학교도 전공보다는 학교 간판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닭 대가리는 닭이지만 용꼬리는 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외부의 모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성을 사귈 때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면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해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면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에 입학할 실력은 갖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만 만약 일반고에 가게 된다면 더 공부를 하지 않고 심한 경우엔 학교를 잘 다니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학원도 예전 중학생 시절에 다녔던 학원을 가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 아이는 그저 여러 외고생 가운데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한 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 다녔던 학원은 선생님과의 관계성도 좋고 특별히 이 아이를 지지해줬을 것입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외고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칭찬도 해줬겠지요. 그래서 아이는 예전 학원을 다시 다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학원은 중학교 수준의 학원일 수 있어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격차가 무척 큽니다. 이것은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중학생 때 다니던 학원을 다시 간다고 해도 외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폼생폼사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느끼는 아이에게는 어떤 엄마표 공부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아이가 폼생폼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일단 아이가 돋보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한 과목이라도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찾아서 과목부장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예뻐해 주거나 지지해주는 선생님께 의지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정시 선발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내신을 포기해버리면 수능을 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외고에 다니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라면 최상위권의 대학교일 텐데 이런 학교는 정시를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내신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 자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기본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에는 내신과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모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내신을 잘하는 아이에게 더 유리한 시험입니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면 아이가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식 속에 엄마는 수능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다녔던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지금의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내신이 수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세요. 비록 교과 전형 수시로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시로라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신 공부를 통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돋보일 수 있는 한 과목부터 시작해서라도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엄마표 공부 방법입니다. 엄마표 공부라고 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아이가 혼자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닌 것처럼 엄마표 공부도 주변에 효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야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 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